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통찰력 세계인과 소명TV 오늘 세계교육 네. 몇 번째죠? 6번째입니다. 오늘 6번째까지 오네요. 예, 반 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꽤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예, 좋습니다. 아무튼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또 댓글로 매니아다. 세계교육 너무 잘 듣고 있다. 네. 이렇게 해주셔서 좀 힘이 납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힘이 되죠. 네. 세계교육 보시면서 유익하신 분들 계속 남겨주시면 우리 김동훈 팀장님께서 더 힘내셔서 네. 세계 곳곳에 있는 것들을 더 네. 찾아오시고 때로는 뭐 현장 가서도 중계를 그건 어렵죠. 그거는 당장은 어렵고요. 나중에 혹시 애 좀 크고. 예 그리고 예. 뭐 1년에 한 번씩 우리 어떤 학생들 데리고 덴마크는 가잖아요. 아, 네. 덴마크에 가서 한번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오셔도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덴마크 학교는 한번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대 정도 가져가서 거기 계신 덴마크 관계자분과 인터뷰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갖고 네. 오면 네. 저희들 영광으로 알고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학교 좀 이렇게 소개하실까요? 예. 오늘은 죄송합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네. 그 대학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미네르바 이름이 네. 미네르바의 뜻이 뭐죠? 미네르바가 약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신인데요. 예. 어깨에다가 부엉이를 달고 다닌다는 그런. 예.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뭐 동화나 이런 데 보면 부엉이가 네. 약간 지혜 네. 또는 뭐 척척 박사 네. 약간 이런 부엉이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혜 스쿨이네. 지혜 스쿨. 예. 그래서 이 학교의 어떤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지혜자가 되는 거를 목표라고 이제 슬로건으로 멋있네요. 걸었습니다. 비판적인 지혜자. 네. 예. 그래서 이 대학을 한 줄로 표현하면 4년간 7개 도시를 떠도는 대학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즘에 아니라 뭐죠? 움직이는 도시 모텔 엔진이라는 영화가 제목만 봤습니다. 네, 그렇죠. 모텔 엔진이라고 도시가 네. 바퀴가 달려서 네. 돌아다니는데 뭐 그런 건데 약간 떠도는 대학. 예. 어떻게 한대요? 예. 예. 계속 설명해 주실래요? 예. 일단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미네르바 스쿨은 2014년 네. 미네르바 프로젝트와 이게 캣 그레듀에이트 인스티튜트라는 어떤 그 교육기관과의 협약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일단 두고 있고요. 첫 해에는 2,400명 정도가 지원해서 69명이 입학했고 2014년도에 시작했는데요. 2017년, 18년 학기에는 한 24,000명 정도가 지원해서 385명이 허가를 받고 최종은 219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이 219명의 그 국가가 7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되게 독특하네요. 예. 그래서 이 학교는 총 4학년이면 1학년은 1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2학년은 베를린이랑 서울에서 수업을 하고요. 3학년 때는 인도에 있는 어떤 도시랑 타이완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4학년 때는 제가 지금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런던과 또 어떤 한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년간 7개 도시를 떠다니면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네요. 그래서 이 도시는 캠퍼스가 없고 학교 건물도 없고 강의실도 없고요. 도서관도 없고 체육관도 없습니다. 다 빌려 쓰나요? 그래서 이 학교는 예를 들면 2017년에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20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서 4개월을 보내는 기간으로 왔는데 이들이 제공받는 거는 이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기숙 공간이에요. 공간. 그럼 그 공간만 제공받고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관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을 끊던가 도서관은 그 도시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서 이용을 하던가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장소를 활용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예. 쭉 한번 그냥 소개해 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 교육 과정 소개를 드리면요.
여기는 꼭 배워야 될 거를 그러니까 어떤 정신과 개념 이 두 가지를 어떤 교육의 핵심 목표로 잡고 이 두 가지 개념을 익힌 다음에 이것을 다양한 맥락에서 실제 적용시켜 보는 것이 어떤 이 학교의 좀 독특한 커리큘럼의 어떤 좀 근간이고요. 이 뒤를 쭉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4년간 아까 말씀드린 7개의 도시를 돌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에 와서는 인턴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턴십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식당 체육관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강남역 강남 근처에 있는 그 기숙사로 살고 있는 그 공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온라인 상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그게 온라인 녹화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교육 자료는 본인이 습득한 후에 그 수업 시간에는 교수 한 명과 그다음에 학생은 최대 19명인데요. 그 한 명이 화상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4학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1학년 때는 이제 기초 수업이라는 수업을 듣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온라인 상의 토론도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학생들은 예를 베를린에 다 가 있다. 근데 교수는 미국이나 뭐 경제학 교수는 미국에 있고, 뭐 심리학 교수는 뭐 타이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와, 일단 근데 궁금한 건 여기 한인 학생도 있나요? 예, 한인 학생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대단하네요. 예, 계속 해주실래요? 오늘 어디 감기 걸리셨나요? 제가 코가 좀 막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발음도 좀 어렵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가장 흔히 말하는 공통교육과정을 1학년 때 듣고요. 2학년 때는 방향을 정하는 게 본인이 선택해야 될 어떤 자기 전공을 정합니다. 전공은 총 이제 5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고요. 3학년 때는 전공 선택한 거에서 또 본인이 또 세부 전공으로 집중할 거를 선택하면서 캡스톤 세미나라는 걸 듣는데 이 캡스톤 세미나는 본인의 전공 내에서 나중에 본인이 어떤 논문 형식으로 아니면 최종 결과물로 발표할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의 세미나고요. 4학년 때는 마지막 자기가 정리한 거를 이제 캡스톤 세미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거를 준비하는 어떤 조각 기간입니다. 이렇게 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그 교육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면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 철학의 위계를 3단계로 나누면 제일 위에 키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학교는 목표 자체가 좀 최상위권 학생들을 뽑아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변혁자를 키우자. 이 학교의 좀 목표라서 그게 어떤 키골로 있고요. 그걸 이루기 위한 필요한 도구는 여기 그 코어 커패시티라고 했는데 어떤 핵심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는 크리티컬 띵킹,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 사고력,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이제 소통 능력, 그다음에 이펙티브 인터랙션은 효과적인 어떤 상호작용 능력. 이렇게 4가지를 이제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 4가지 역량을 이루는 이제 수백 가지 구성 요소들을 이들이 찾고, 요 수많은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를 Habits of Mind, 그리고 Foundational Concept 이렇게 잘 봤는데, Habits of Mind는 그냥 어떤 바로 번역하면 정신 혹은 이성의 습관 이런 거고, Foundational Concept는 어떤 가장 토대가 되는 개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Habits of Mind랑 그다음 Foundational Concept이 있고, 이제 이거를 잘 익혀야지 아까 말한 4가지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이 4가지 핵심 역량이 길러져야지 가장 위에 그런 키골인 사회 변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앞에서 말한 그 Habits of Mind랑 Foundational Concept을 여기서는 그냥 Habit과 Concept 이렇게 해서 정신과 개념으로 그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과 개념을 익히기 위한 1학년 필수 과목이 4가지인데요. 하나는 형식 분석, 그다음에 경험적 분석, 그다음에 다중소통,
그다음에 복합 체제. 저도 이게 하나하나 개개 그 과목이 뭔지 정확하게는 이해를 안 가는데 하나 예를 들면 형식 분석이라는 과목에서는 어떤 형식 논리라는 주제를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 귀납 논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예. 그 귀납 논리가 그냥 그 내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생물학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뭐 전산학에서는 공중보건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아니면 문학이나 뭐 사회과학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1학년 때는 그 배운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기초를 같이 다른 과목 어쩌면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 창업자 아니면 이 학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사실은 어떤 기업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많은 대학들이 우리가 전에 말했던 고전적 교육 방법, 그러니까 명절을 읽는 수업 방법을 택했는데 거기에 맹점 중에 하나 지적한 것이 책을 통해서 배웠던 어떤 주제를 그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 구성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을 배웠는데 이걸 저쪽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이 어떤 중요한 컨셉이나 주제를 배운 다음에 그거를 다양하게 적용해보는 경험을 통해야지 이게 정말 자기게 된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계속 변해가는 사회에서 계속 적응할 수 있는 우리 도구를 갖게 해주겠다. 그런 맥락으로 이런 4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 들어오죠? 목소리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오셔서 아니 이건 또 매주 이렇게 독특한 학교를 어떻게 잘 갖고 오시는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또 그리고 전공은 5개인데요. 처음에 예술과 인문학, 두 번째 경영, 세 번째 컴퓨터 과학, 네 번째 자연과학, 그다음에 5번째 사회과학인데 각 전공마다 이제 6개의 세부 전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정하고 3학년 때는 세부 전공을 정해서 자기가 정말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캡스톤 프로젝트 발표까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자주 나오는 플립트 러닝이라고 해서 미리 교육 내용을 뭐 영상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다 배운 후에 그 숙지한 후에 이제 실제로 만날 때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할지 특히 2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많이 배우고요. 2학년 때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할지를 이제 그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뭐 학사 지도해주는 사람과 같이 이제 나눠서 나는 관심 분야가 여기니까 뭐 관심 분야가 경영이니까 나는 이 도시에 가면 경영 관련된 인턴을 뭐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 그럼 이 학교 학생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느 도시에 갔어요. 그러면 보고 하시는군요. 오늘 크리게 갖고 하십시오. 뭐 알카타르즈 섬이라는 데에 교도소에서 아이웨이웨이란 미술 전시회가 열린대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 도시에 가서 이제 낮에 수업 듣고 그 전시하는 시간에 다 전시회로 가는 거예요. 그 배 타고 섬으로 가서 그 전시회에서 보고 거기서 어떤 연을 많이 그려놨었대요. 그러면 그 하루는 자 우리 그럼 이 연을 우리 각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각자의 그런 정체성과 뭐 정체성이 드러나는 연을 만들어서 같이 날려보는 게 그냥 그 하루의 일과 하고 또 어떤 날은 그리드 메모리얼 어떤 교회에서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와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준대요. 이제 그런 데 관심 있는 친구는 뭐 둘이 거기 가서 그 봉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느낀 점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운 점을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는 이 도시의 시장을 만나보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그 도시의 시장과 그 도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서울에 왔던 친구인데 자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되도록 그 가는 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약간 우리나라 청소년들 대안학교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이 이 학교를 왜 세웠냐 하면 자기는 자기 학교가 있는 존재의 목적은 다른 학교들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실제로 학비가 한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많이 들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미국의 일반 그런 사립대학의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미국은 대학 너무 비싸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학비 자체는 한 1,000만 원 되고요. 기숙사 그런 비용,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비, 그 다음 부대 비용. 생활비. 외국을 또 다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기존의 대학은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했는데, 그거는 인쇄 기술이 생기기 전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의 전달만 했는데. 그러니까 인쇄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책이 없으니. 네네. 책을 갖고 있는 자가 지식을 알리면 암기하고 쓰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되게 말이 되네요, 진짜. 중요한 방법이었는데 그 모델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그러니까 4년 내에 한 장소에서만 있으면 거기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곳곳을 돌아다니고 자기가 배운 어떤 개념이나 지식을 그 나라에 가서 써먹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에 갔더니 미국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정되고 뭐 한 학기에 우리나라 돈 3천만 원이요? 1년에 3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예. 4년이면 1억 2천만 원. 되는데. 적은 건 아닌데. 근데 첫 해 입학생들은 전액 무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 자체가 워낙 좀 혁신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학생들의 80% 정도는 뭐 차등적으로 이제 그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해되는 건 운영이 되려면 네네. 그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한국에 있어서도 먹고 또 이게 또 1년 내내 출퇴근이 아니라 기숙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기숙형이면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돈 잡아도 네네. 외국도 다녀야 되고 교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 말하는 것 중에서 좀 기억나는 건 어떤 영국 학생이었는데 미네르바 대학이 생기기 전까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한데 일반 대학에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난 어디 가지?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원하는 학생들, 궁금증이 많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지금 이게 생긴 지가 몇 년이 된 거죠? 2014년이니까 거의 지금 한 5년. 4년, 14년, 15, 16, 17, 18. 아마 지금 1기 졸업생이 생겼을 거예요.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다 18년 정도 영상이라서 졸업생이 생기기 전이었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철학. 그래서 이런 미네르바 대학이 가능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학교를 시작했나? 일단 배운 것을 적용해봐야 진짜 자기 것이 된다. 이게 이 학교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사회로 나가서 실제 생활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써먹어봐라. 그다음에 그거를 학생한테 맡겨주면 못하니까 교수들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걸 한번 해봐라, 저런 걸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웹사이트에 나온 건데요. 우리의 교육 철학은 학생 중심이다. 우리의 교육은 당신이 어떤 직업, 심지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서도 성공하도록 준비시키는 실제적 지식을 심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 대학을 설립한 분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철학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수를 채용할 때 한 분야에 굉장히 깊숙이 알고 있는 논문을 많이 쓴 이런 교수를 일반 대학에서 채용하는데 이분은 논문을 많이 쓴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자로서 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넓게 또 다양한 분야에 궁금증이 많은 그런 사람이 실제로 교육자로서는 더 적합하다. 예,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교수 임용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도 대비하고 4차 산업 시대도 대비하고 있는데 기계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것 네 가지를 가르치고 싶다. 아, 이거 네 가지요? 예.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같이? 네. 맞춰볼게요. 네. 안 보여요. 꼼꼼해도 안 보여요. 네. 궁금해요, 근데. 네 가지? 네. 사랑하기. 우정 맺기. 예, 그것도 비슷해요. 아, 예. 들어가요. 네 가지? 예. 공감하기. 그것도 들어갑니다. 보신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저는 계속 틀릴 테니까. 네. 기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네 가지를 배우게 한다. 예. 질문하기. 그것도 들어갑니다. 뭐 다 들어간대요. 예. 말씀해 주실래요? 뭐? 아, 사실, 아까 위에서 말한 네 가지 핵심 역량을 그 대학의 그 현재 초대 총장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말하는 건가요? 예. 예. 형식 분석, 이거 말고. 크리티컬 띵, 비판적 사고. 상상적, 창의적 사고. 소통. 다중적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했는데, 그거랑 이펙티브 인터랙션은 큰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안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잘 읽어내는가, 이제 이런 거 여기 있거든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이건 기계가 하기 어렵다. 예, 이 사람은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길러주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미네르바 스쿨의 이렇게 4년간 7개 도시를 떠돌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너무 탁월한데 궁금한 거는 이 나라를 선정하는 것이 매년 바뀌나요? 아닙니다. 이 7개 도시가 거의 약간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계속. 그럼 약간 서구 문화권, 동양, 일본은 안 가네요? 한국으로 오네요? 예, 아시아는 대만이랑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7개 나라 중 우리가 7개 나라를 한번 여행 가도 그렇죠. 여행 가더라도 미네르바 스쿨이 정한 7개 나라를 가는 것도 한번 왜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그 나라를 제가 너무 당연해서 제가 외운 줄 알고 여기 안 적었는데. 근데 생각나신 대로 일단 아까 하나가 몰랐었는데 그건 다음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핸드폰 한번 해보실래요? 핸드폰? 네, 여기서 바로 쳐보겠습니다. 한번 근데 화면이 보이세요? 화면이 내가 못 보게 하려고 꼼꼼하게. 이게 화면이 배터리가 빨리 닳아가지고요. 제가 그리고 이 학교가 하버드 대학보다 입학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복합적 상호,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상호작용들 이거 하려면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실제로 수업은 진행되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 영상을 보여주시면 저만 보면 안 되고요. 그렇죠. 국가가 어디 미네르바 스쿨의 7개 도시 한번 맞추시는 것도.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가 안 나와갖고. 그래서 우리 만들어지는 방송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편집해도 되니까 이거는. 또 편집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를. 우리 이왕 여행 갈 거 미네르바 스쿨이 정한 데를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저 1학년은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가 또 약간 다인종의 시대, 그 어떤 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많이 열려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열려 있고. 제가 보기엔 샌프란시스코 쪽에 약간 좀 아주 독특한 분들이 많이 모이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모인다고.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2학년은 한국의 서울과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그다음에 3학년에는 독일의 베를린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미네요. 남미. 마지막 4학년은 영국의 런던과 대만의 이제 타이페이. 이렇게 7개 도시. 제가 보기에는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학년에 200명이 70개국에 오고요. 지원자가 2,400명인데 거의 150개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나는 다문화권에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 약간 세계 시민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우리 맨날 세계 교육 하다 보면 늘 나오는 버릇이지 않습니까? 우리 만듭시다 이러고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고등학교 버전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까지는 어렵지만 고등학교 생활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네. 고등학생 5명이면 네. 5명 선생님 같이 따라붙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또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또 생활관리가 되는 친구들 위주로 되는데 네. 일단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그냥 얘기하는 약간 장난꾸러기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어떨까 저런 거 어떨까 예. 라는 기존 체제에 그러니까 약간 목사님 같이 굉장히 안정된 데 갈 수 있었음에도 내가 뭔가 바꿔보니고 재밌겠다라고 이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안정된 데 갈 수가 없어서 네. 지금 하는 일을 그냥 재밌게 하는데 네. 되게 이분들 장난꾸러기 같아요. 약간. 네. 이분들 운영하시는 분을 보면 근엄한 교장 선생님 안 보이고 예. 청바지 그 티 입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예. 이거 해봅시다. 예. 그 오히려 학생들보다 더 재밌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들을 뽑는 기준이 네. 관심사가 많아야 되는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제약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의 어떤 선생님의 그 인재관은 네. 선생님들이 막 재밌어하고 예. 학생보다 더 환호하고 예. 학생들은 적당히 체면 치료하지만 와 너무 좋아하고 예. 그래서 학생들의 그 어떤 잠자고 있는 그 역동성을 막 일으키는 네. 참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베를린 갔을 때 요거 시키면 재밌겠다. 요거 한번 해보게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예를 들면 아시아 쪽의 나라에 2군데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아시아 담당 또 뭐 이렇게 디렉터가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도 그 각 나라 담당 디렉터가 있어서 학생들이 왔을 때 이들이 원하는 가장 이들 각각의 뭐 각각 다 맞히지 못하지만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들을 이렇게 약간 그 조정해 주더라고요. 비용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네. 어찌 하면 이것도 참. 근데 중요한 거는 나라를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를 다양하게 옮겨 다니는 그 이 학교를 만든 애들의 교육 철학. 네. 그래서 교육 목표. 네. 또 그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뭘 할 거냐. 네. 를 갖고 있는 철학들이 여기 뭐 선생님 몇 분 계시다 이런 게 좀 나오나요? 선생님들이 교사? 그런 거는 제가 못 봤는데요. 정확하게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알아서 가져오겠습니다. 뭐 과목이 5개니까 적어도 5과목의 교수 한 명씩은 다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또 디렉터가 있고. 그럼 한 번에 219명이 한 나라에 다 가는? 네. 그러면 교수님이 좀 많겠네요. 그래도 생활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예, 그런 교수가 많이 따라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인터넷으로도 하니까. 예, 수업은 다 인터넷으로 하고요.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아마 지역 내에 있는 어떤 디렉터, 아시아 디렉터나 한국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 같고 대부분 자율에 맡기는 느낌인 게 기숙사를 많이 화면에 나왔는데 어른이 나오는 거는 많이 없었습니다. 혹시 미네르바 스쿨이 한국에서 매년 열리겠네요? 2학년이 오니까? 그렇죠. 그거 좀 조사해 볼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제가 거기 한번 놀러 갑시다 우리 한번. 에이 미네르바! 막 이렇게. 그들한테 가서 그거는 지금도 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가을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가을에. 가을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럼 미네르바 스쿨이 이제 기숙사가 강남에 지난번에 왔을 때 있었다니까 거기 한번 가서. 강남에요? 강남에 왔어요 그들이? 그냥 강남에 있는 건물 통째를 하나 이렇게 빌려서. 제가 보기에는 문화가 많이 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지역을 가는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래서 완전히 어떤 사람은 뭐 뉴질랜드 온 학생인데 이렇게 큰 도시는 처음 왔다 자기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강남 보면서. 이런 도시는 처음 왔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추천하는 게 한 얘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뭔가 협력하는 그 장을 만들었어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우리는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한번 와라. 그럼 이제 학생들은 저게 내 관심사 맞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컨택을 하는데 한 기업은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위한 어플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경험은 그냥 가다가 우연히
한국의 명소를 탁 만났을 때 그 경험을 하고 싶다. 그걸 어떻게 앱으로 도와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아무튼 뭐, 우리 가을에 한번 갑시다. 예, 저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주변 어슬렁거리고 근처에서 밥 먹고 오면 되죠, 우리 한번. 못 만나더라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어요. 예. 영어가 워낙 되시니까 뭐. 예, 영어. 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분들 참 재밌게 사네요. 예. 부러워요. 예. 아. 이 젊은 나이에 학생들이 일단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긴 해요. 아주 우수한 학생이 모여서 이제 그런 학생들끼리 또 모아놓으니까 또 세계 70여 개국이 오니까 그 안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잘만 지내도 되게 색다른 배움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미네르바 스쿨 안에서 종교를 어떻게 논하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수많은 이게 문화와 문명과 또 다인종과 또 다양한 영역권,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니 결국 종교를 어떻게 논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또 이분들이 또 방문하시는 거기 분명히 또 기독인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도. 예. 그런 이들은 이런 문화를 접할 때마다 기독교가 요즘 뭐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약간 너무 이렇게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기독교 너무 이렇게 한 지역에 해당되는 듯한 지역과 계층과 특정 대상에서 해당되는 듯한 특수성으로 얘기하지 보편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는데 이들 속에 있는 종교성들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이렇게 다인종들이 모였을 때 그런 차원에서 참 많은 대화 토론이 될 것 같고 거기서도 참 이렇게 좀 되게 궁금합니다. 또 종교를 다루지는 않네요, 그죠? 어쩌면 크리티컬 싱킹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나 이런 방식이 종교성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이 학교 철학 자체가 약간 기업 마인드가 많이 있고요. 여기 보면 미네르바 프로젝트와 이게 테크 그레듀에이트 인스티튜트가 합했다 그랬는데 이 미네르바 프로젝트는 약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거를 색채를 많이 안 띄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네르바 스쿨 4년간 7개 도시를 떠다니면서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복합적 소통,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상호 어떤 상호성. 실제로 그 수많은 복합성 속에서 어떻게 상호성을 해나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불확정적인 시대와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원칙으로만 살아갈 수 없고 그 원칙을 유연하게 자꾸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참 이런 학교도 있다는 게 좀 부럽고요. 부럽습니다. 참 옛날에 전화 왔네요. 제가 알았으면 미네르바 스쿨에서 전화 왔나요? 그렇습니다. 해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요 아니죠. 그 이제 저는 슬래머였는데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요. 우리 매번 이 학교 하나하나 딱 접하면 그 다음 주에도 이 학교 얘기 좀 또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날 만큼의 학교들을 계속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하십시오. 계속 해줘서 좀 우리가 지금 6회잖아요. 그리고 7회는 넘겨야겠죠? 그렇죠. 미네르바 스쿨도 7개 도시는 다니는데 많이 오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교육에 대한 수많은 인사이트와 또 이런 가능성도 있겠다를 같이 고민해가는 그런 또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보시고 싶은 분은 일단 유튜브에 치시면 그 몇 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면 많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세계 교육하면서 드는 소망은 보시는 분들이 또 다양한 교육적인 접근들 우리가 한국적인 이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는 저희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 동역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 학교에 대한 좋은 다양한 접근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라는 거는 좀 좋은 동역자들과 만나서 또 이런 어떤 독특한 시대에 맞는 또 학교도 한번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 교장 하셔야죠? 그리고 교무주임, 학생 주임, 교련
저도 결혼했었어요. 결혼했었어요? 안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세대차가 제 교련. 고등학교 때 교련. 체육 교사? 예, 체육 교사. 아니 저희는 식당을 담당. 제 기술 선생님이 교련. 교련. 갑자기 웃겼어요. 교련. 교련에 빵 터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말 학교 이제 그때 오늘 회의 때 논의했던 그 학교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뭔가... 주말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네. 어떤 아카데미 학교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도 한번 광고 나갈 것 같은데 예. 이런 접근들도 한번 고민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